황영철 의원입니다. 일단 제가 이 간사를 맡고 나서 지금 많은 의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논의가 부족했던 것은 아니고 토론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고 합의를 모아가는 과정이 없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 공감하시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본적으로 국회가 여야 간에 합의된 안을 도출되기 위한 그런 단계로 돌입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유한국당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노력하려면은 노력해야 되는 분위기가 결국 국회 내에서 만들어져야 되고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약속대로 6.13 지방선거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발의안을 내는 것 그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혀 그것이 반헌법적이거나 반법률적이거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과연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국회의 합의를 만들어가기 위한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유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지금 여당 의원님들께서 여기 대통령의 발의안에 대해서 이 당위성을 말씀하시지만 그럼 그 방안으로 국회가 제출됐을 경우에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눈을 보듯이 뻔한 것 아니겠느냐. 저는 이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대통령의 안으로 발의가 돼서 60일 동안 우리 국회에서 논의돼서 결국 부결 처리될 거라는 것 다 그냥 눈에 보듯 뻔합니다. 왜 그런 안을 내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저는 이거는 옳지 못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대통령이 생각하시고 있는 안이 있다면 여당의 안으로서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거에 발맞춰서 우리 야당도 논의를 할 수 있는 안들을 만들어서 거기서 합의안을 도출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국회에서 진지하게 이루어져야 될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대통령께 우리 지금 오늘 자문위원회 안이 발표되고 뭐 그대로 또 대통령 발의안이 냈을 경우에 결국은 개헌안을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내는 오히려 그 시간을 더 늦추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은 그렇게 되면 정말 6.13이라는 시점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못 이룰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당내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적어도 여야가 합의가 가능하고 그리고 여타의 정략적 측면이 가미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빠른 시일 안에 저는 이 처리를 위한 여야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마치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다 라는 논리로 우리 스스로를 발목 잡거나 우리 스스로를 비통함에 빠지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그렇게 그것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번 개헌안의 국민적 요구는 잘못된 헌정사의 이 오점을 이젠 더 이상 남기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아주 핵심적인 요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기 위한 그런 헌법 개정안이 가장 제일의 목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목표에 맞춰서 충분히 저는 여야가 합의안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무슨 대통령 제인이 아니니 내각제적 요소니 아니니 이런 걸로다가 우리가 기준을 세우거나 그래서도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혁명적으로 바꿀 게 있으면 바꿔야 되고 그것이 더 이상 주술에 걸리듯이 매번 정권마다 대통령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현행 헌법을 바꿔야 된다는 것에 공감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우리 특위 차원에서 정말 우리가 진정성 있게 우리 특위는 또 여야를 넘어서서 또 각 정당의
또 지도부라든지 이런 생각을 넘어서서 특위가 해야 될, 견인해야 될 중요한 역할들은 우리 국회가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특위가 분위기 조성하고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뭐 정말 전 특위 차원에서 대통령에게 우리가 정말 노력할 테니까 조금 우리에게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달라든지 이런 요구 저는 못할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은 각 정당에도 우리 특위 이름으로 보낼 수도 있다고 보고요. 적어도 특위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들을 뭐 우리가 오늘 그 회의를 통해서 한번 뜻을 모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향후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어내기 위한 단계에 돌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그런 노력을 자유한국당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 그런 것들이 각 당에서 견인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그렇게 돼야지 상대당에 대해서 잘못됐다고만 공격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결국은 특위가 헌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특위가 된다. 헌법 개정안을 만들어내는 특위가 우리가 특위가 중심이 돼서 또 각 당의 다른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을 견인해내도록 그 역할을 담당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 많은 도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상우 의원님 하시고 안상수 의원님 하시고 김성태 의원님 하시겠습니다. 네, 항상 나와서 느끼는 거는요. 우리나라에는 거대한 두 정당만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국민들이 실망하는 것도 분명히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렇지 않은 다양한 의견은 도대체 반영이 되지 않는 것인가 하면서도 또 일관성도 있지 않습니다.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가 상임위 때 야당, 여당이 바뀌면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공격과 수비만 바뀌는 형태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상임위 때 피켓 시위도 서로 비판하다가 입장이 바뀌면 똑같이 하고 또 법안 같은 것도 야당 때 발의한 법안을 여당이 되니까 또 지금은 반대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여당이 발의한 법안이 또 야당 되니까 또 반대를 하고 우리가 정치적인 지형이 유리할 때는 좀 더 오래 하겠다는 그런 욕심을 보이는 것 같고 정치적 지형이 불리하면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또 주장하고 있고 또 정개특위 같은 데서 기초선거구 같은 것도 지금 중대선거구로 하기로 돼 있는데 또 2인 선거구로 하겠다고 뭐 조례를 바꿔서 하는 그런 광역 의회 같은 것도 보면 양당 두 당만 우리가 그 의원을 배출하면 된다라는 그 이해에 서로 타협을 보는 것이다. 우리가 맨날 얘기하고 있는 여성 의원을 배출하자, 또 청년 의원 발굴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각 당이 다 그렇게 공약을 걸고 합니다. 그러려면 원래 합의한 대로 기초의회는 4인을 위주로 하는 그런 선거구제로 약속을 해야 국민들이 볼 때 납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해놓고 또 그걸 쪼개서 2인만 나눠서 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대통령이 주도하시는 헌법 개정에 공정성이 있는지 물론 맞습니다. 대통령께서 아까 헌법 128조에 나와 있는 대로 권한을 행사하시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직 취임 1년이 안 되셨습니다. 헌법 개정은 31년 만에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그 주체는 국민이어야 되고 그 연장선상에서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을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분히 6월 달에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대결 구도를 만들어서 또 양당만이 6월 선거에 뭔가 레버리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도도 엿보인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리한 정치지형 또 불리한 정치지형 우리 양당이 협의하고 양당만 링에 오를 수 있는 그 지형을 추구하는 그런 불편부당한 그런 논의와 그런 노력은 국민들이 다 압니다. 웃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개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구조 개편입니다. 한쪽에 몰려서 그동안 여러 가지 폐단이 있었던 권력이 집중된 것을 어떻게인가 좀 고쳐보자고 하는 건데,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는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국회가 지지부진하다는 이유로 그렇게 밀고 나가시면 권력구조를 좀 대통령의 힘을 줄이자는, 그걸 목적으로 해서 권력구조 개편을 갖고 개헌을 하자면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국민들 볼 때.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지 아직 1년이 안 되셨으니까 좀 더 국회가 다양한 의견을 함께 나눠서 좀 더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말미를 주시는 게 옳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대통령하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독단적 처리가 되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선보인 22개 개헌안 쟁점 중에는 대통령 권력 축소와 관련된 항목도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적 동의를 구할 수도 없는 거죠. 목표 지향점하고 방법이 차이가 있다라는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야당이 발목을 잡는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라면 국민의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 여당도 단일화를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좀 더 솔직해져야 된다. 어차피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동의를 얻지 못하면 되지 못할 이런 논의를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것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일지 한번 진지하게 가슴에 손 얹고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안상수 의원님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영철 의원입니다. 일단 제가 이 간사를 맡고 나서 지금 많은 의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논의가 부족했던 것은 아니고 토론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고 합의를 모아가는 과정이 없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 공감하시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본적으로 국회가 여야 간에 합의된 안을 도출되기 위한 그런 단계로 돌입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유한국당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노력하려면은 노력해야 되는 분위기가 결국 국회 내에서 만들어져야 되고,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약속대로 6.13 지방선거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발의안을 내는 것, 그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혀 그것이 반헌법적이거나 반법률적이거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과연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국회의 합의를 만들어가기 위한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그런 요구들을 우리가 오늘 그 회의를 통해서 한번 뜻을 모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저는 향후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어내기 위한 단계에 돌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그런 노력을 자유한국당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 그런 것들이 각 당에서 견인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그렇게 돼야지 상대당에 대해서 잘못됐다고만 공격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결국은 특위가 헌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특위가 된다. 헌법 개정안을 만들어내는 특위가 우리가 특위가 중심이 돼서 또 각 당의 다른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을 견인해내도록 그 역할을 담당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 많은 도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상우 의원님 하시고 안상수 의원님 하시고 김성태 의원님 하시겠습니다. 네, 항상 나와서 느끼는 거는요. 우리나라에는 거대한 두 정당만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국민들이 실망하는 것도 분명히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렇지 않은 그래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지금 여당 의원님들께서 여기 대통령의 발의안에 대해서 이 당위성을 말씀하시지만 그럼 그 방안으로 국회가 제출됐을 경우에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눈을 보듯이 뻔한 것 아니겠느냐. 저는 이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대통령이 안으로 발의가 돼서 60일 동안 우리 국회에서 논의돼서 결국 부결 처리될 거라는 것 다 그냥 눈에 보듯 뻔합니다. 왜 그런 안을 내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저는 이거는 옳지 못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대통령이 생각하시고 있는 안이 있다면 여당의 안으로서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거에 발맞춰서 우리 야당도 논의를 할 수 있는 안들을 만들어서 거기서 합의안을 도출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국회에서 진지하게 이루어져야 될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대통령께 우리 지금 오늘 자문위원회 안이 발표되고 뭐 그대로 또 대통령 발의안이 냈을 경우에 결국은 개헌안을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내는 오히려 그 시간을 더 늦추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은 그렇게 되면 정말 6.13이런 시점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못 이룰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당내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적어도 여야가 합의가 가능하고 그리고 여타의 정략적 측면이 가미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빠른 시일 안에 저는 이 처리를 위한 여야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마치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다 라는 논리로 우리 스스로를 발목 잡거나 우리 스스로를 저기 비통함에 빠지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그렇게 그것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번 개헌안의 국민적 요구는 잘못된 헌정사의 이 오점을 이젠 더 이상 남기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아주 핵심적인 요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기 위한 그런 헌법 개정안이 가장 제일의 목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목표에 맞춰서 충분히 저는 여야가 합의안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무슨 대통령 제인이 아니니 내각제적 요소니 아니니 이런 걸로다가 우리가 기준을 세우거나 그래서도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혁명적으로 바꿀 게 있으면 바꿔야 되고 그것이 더 이상 주술에 걸리듯이 매번 정권마다 대통령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현행 헌법을 바꿔야 된다는 것에 공감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우리 특위 차원에서 정말 우리가 진정성 있게 우리 특위는 또 여야를 넘어서서 또 각 정당의 또 지도부라든지 이런 생각을 넘어서서 특위가 해야 될, 견인해야 될 중요한 역할들은 우리 국회가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이 특위가 분위기 조성하고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뭐 정말 전 특위 차원에서 대통령에게 우리가 정말 노력할 테니까 조금 우리에게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달라든지 이런 요구 저는 못할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은 각 정당에도 우리 특위 이름으로 보낼 수도 있다고 보고요. 적어도 특위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